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매년 1,000여 명이 넘는 온열 질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에는 무려 4,500여 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했는데요. 특히 올여름 기상청이 역대급 무더위를 예고해 온열 질환에 대한 예방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HHBS가 생활 속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고자 울산대학교 병원과 기획한 닥터유의 3분 건강 정보. 오늘은 온열 질환 예방에 대해 알아봅니다. 서현옥 기자입니다. 사람의 체온은 날씨가 덥든 춥든 36도에서 37도로 거의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체온을 조절하는 시상하부에 체온 조절 중추가 있기 때문인데요. 네, 보통 사람이 더위에 노출되면은 이제 수분이 빠져나가게 되고 전해질도 이제 같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체온 조절하는 인체 내 중추가 이제 오작동을 일으키면서 계속 체온이 올라간 상태로 유지되면서 여러 가지 증상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온열 질환이라고 합니다. 온열 질환의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일사병과 열사병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제 일사병과 열사병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의 유무로 나누고요. 이제 일사병부터 이제 시작되는데 대부분 이제 더위 먹었다고 하는 표현들을 많이 쓰게 됩니다. 이제 약간 어지럽거나 이제 그런 탈수 증상부터 시작되고요. 이제 거기서 좀 더 진행된다면 이제 경련을 한다든지 의식이 저하된다든지 대부분 열사병 환자들은 이제 체온이 올라가면서 이제 다 수분 소실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땀을 별로 흘리지 않고 이제 외관상 봐서는 체온 올라간 거 말고는 다른 이제 특이사항은 없어서 이런 신경학적 이상 유무로 특히 감별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고령이거나 심뇌혈관 질환, 당뇨 등이 있는 경우,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들은 온열 질환을 주의해야 합니다. 기상청은 올해 역대 최고의 폭염을 예고했는데요. 이제 내가 이제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충분한 수분 섭취가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1시간 정도 작업을 했다면 잠깐 동안 이제 그늘에서 휴식을 하고 다시 또 작업을 하고 연속적으로 계속 이어서 작업하는 그런 경우에 보통 많이 생기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이제 하지만 이제 그 갈증을 느끼는 것 때문에 너무 많이 섭취하시게 되면 이제 오히려 그 스포츠 이온 음료에 든 약간의 그 포도당 성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 오히려 포도당 성분들이 물을 배출시키는 이뇨작용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갈증을 조장하는 그런 또 안 좋은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적당량 이제 수분 섭취와 병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닥터유가 제안하는 테라피. 온열 질환자를 발견했을 경우 일단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의식이 있다면 환자를 그늘지고 서늘한 곳으로 옮겨 옷을 헐렁하게 한 뒤 차가운 물수건 등으로 몸을 닦아줘야 합니다. 만약 구역질이나 구토 증세가 없다면 차가운 이온 음료를 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때 만약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의식이 없는 환자라면 가장 시급한 것은 119 신고입니다. 열사병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신고 후 시원한 장소로 이동시켜 옷을 헐렁하게 한 뒤 차가운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줘야 합니다. 이때 절대로 물이나 이온 음료를 먹여서는 안 됩니다. 의식이 없어 질식의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일사병주의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더욱더 온열 질환에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고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만일 온열 질환의 증상이 발생된다면 가까운 응급의료기관에 내방하셔서 진료 및 처치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닥터유의 3분 건강정보였습니다.